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절친이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지양 약사님이 쓰신 이 약사의 건강의학이라는 책의 그 내용 중에 좀 몇 가지를 이번 주는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좀 부언 설명을 같이 해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저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산증도 속이 쓰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아프고 위산이 너무 적게 나와도 아파요. 그래서 과산증도 저산증도 똑같이 속이 쓰리다고 말해요. 보통은 우리가 산이 너무 많을 때만 그 속이 쓰린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산이 너무 적은 저산증도 속이 쓰릴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위산은 공복 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위에 음식물이 있을 때만 나와요. 만약 공복 시에도 위산이 철철 나온다면 위는 구멍이 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요, 위산이 잘 나와야 음식 소화가 잘 되어서 장으로 넘어가는데 저산증 환자는 위산이 적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끄끄거리고 답답하고 트름하고 암튼 요란하죠. 그렇다고 해서 몸이 가만히 있느냐,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몸도 위에서 음식을 내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하다 안 될 때는 구토라는 방법까지 동원하죠. 어쨌든 위에 음식이 가득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없는 위산이라도 끝까지 쥐어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산증인 사람은 위벽이 얇아서 산이 조금만 나와도 위가 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산증인 사람이 위가 쓰린 이유는 위산이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첫 번째, 음식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위벽이 얇아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산이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든 얘를 소화시켜서 내려보내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막 그 위산을 쥐어짜게 됩니다. 그러면 더 위통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쥐어짠 위산이 나왔는데 그 위가 약해져 있어서 위벽이 얇아져 있어서 이제 조금만 그거에 자극이 돼도 이렇게 속쓰림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로 저산증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산분비가 적어지면서 저산증 상태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이제 점막도 점점 약해져서 얇아지거나 뭐 위축성 위염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변해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위산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게 막 쓰림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산이 뭐 보통 사람보다 너무 과하게 나와서라기보다는 너무 차라리 조금 나와서 소화가 안 되고 빨리 소화를 시켜서 빨리 음식을 내려버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속쓰림을 더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이 쓰리다고 해서 내가 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산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겠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산 부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산증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들이 나와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번,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위산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흰죽만 먹어서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위산의 원료인 소금을 잘 먹어야 합니다. 위산은 HCl입니다. H는 물에서 얻을 수 있고요. Cl은 소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NaCl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에 있는 그 Cl이 여기 와서 HCl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사람은 위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 저염식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혈압이 높아질까봐 막 그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저염식 때문에 더 위산 부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위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저염식을 하지 마시고 적당한 질 좋은 천일염을 좀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자율신경의 조화와 균형을 깨는 음식, 커피, 술, 담배, 카페인, 매운 음식 등을 줄입니다. 네, 자율신경의 조화가 깨지면 뭐 뇌나 심장, 근육 쪽으로는 혈액이 많이 가지만 위나 뭐 위장 쪽이나 그다음 비뇨기 계통으로는 혈류가 충분히 가지 않아서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뭐 그런 위산이라든가 효소 같은 거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조화를 깨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밀가루, 인스턴트, 튀기고 볶는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위에 오래 머무르는 음식들이라서 더 그런 위산을 막 쥐어짜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6번째,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산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산이든 소화효소든 우리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쥐어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몸이 충분히 쉬어줄 수 있게 휴식을 자주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런 분들은 너무 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구연산이 함유된 새콤한 과일이나 음료가 도움이 됩니다. 9번째, 햇빛을 많이 쬐어야 합니다. 햇빛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세로토닌이 그 소화를 돕는 행복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소화를 돕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면 세로토닌도 잘 생기고 세로토닌이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도 잘 자게 하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충분히 쐬주는 게 중요합니다. 10번째,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어야 합니다. 네, 되게 기분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저절로 그런 위산 분비도 잘 되고 소화 효소도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저산증을 극복하라고 돼 있고요. 이런 생활요법을 하시는데도 좀 힘드시다고 하는 분들은 요즘에 뭐 염산 베타인 제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염산 베타인에 여러 소화효소제들까지 섞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산증이어서 소화도 안 되고 막 오랫동안 음식이 이렇게 위에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뭐 더부룩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제품들에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그 소화가 된 영양분들이 흡수가 되어야만 또 그거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를 충분히 이렇게 몸 안으로 넣어주려면 그런 것들이 뭐 염산 베타인이나 그다음 소화 효소제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충해 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산증도 속이 쓰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그 이지영 약사님이 제시하신 해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그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